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정말 뜨거운 ETF가 하나가 상장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한 섹터에서 4가지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 기리씨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는 계속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만한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ETF인지, 그리고 4개가 상장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영상도 정말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의 시간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한국투자 신탁운용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 출시, 그리고 아래서도 글로벌 메타버스 ETF로 2라운드,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봤을 때 아마 몇몇 기리분들은 한이길이 그런데 메타버스 ETF 원래 이미 있던 거 아니야? 물론 기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덱스 그리고 타이거, 이 두 개의 메타버스 ETF가 어느덧 상장한 지 3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를 다시 보니까 글자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글로벌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출시된 따끈따끈한, 아니 상장 첫날부터 진짜 뜨거웠습니다. 과연 상장 첫날부터 이렇게 뜨거운 ETF가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상장한 글로벌 메타버스 ETF,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장한 게 4가지라고 했죠. 그 말은 자산운용사가 4가지라는 겁니다. 삼성, 미래셋, 한국투자, KB, 이렇게 4가지에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기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미래셋, 한국투자, 이렇게 3가지는 액티브 ETF, 그리고 KB는 패시브 ETF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내용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열매보다 줄기, 그리고 뿌리에 투자하라.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연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쏟아졌죠. 자, 오늘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셋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동시에 내놓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글로벌 메타버스를 투자하려면은 미국에 상장된 라운드 1 폴 메타버스 ETF에 주로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깔끔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우리나라에 4개가 상장했으며 그 중에 3개가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이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한 3개월 전에 나왔던 그 메타버스 ETF 있잖아. 그거에 투자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글로벌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바로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는 나무를 그리면은 이렇게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걸 봤더니, 자, 나무에는 3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을 때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는 대부분 열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 여기에 상위 종목을 보자면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하이브, YG,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기업들이 구성 종목으로 쏙쏙 들어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봤다시피 대부분은 콘텐츠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에 해당하는 콘텐츠 기업들은 플레이어가 많고 그리고 경쟁이 심한 것이 특징이라며 투자를 잘하면 수익률도 그만큼 높을 수 있겠지만 10년 후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 사라질 확률도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까지 게임이 잘 나왔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다음에 출시하는 게임도 무조건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NC소프트가 크게 하락했던 그 상황을 보자면은 이게 열매의 특징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합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3D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트래픽은 3배에서 5배로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서버용 D램, CPU, GPU, 이러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메타버스 나무에서 줄기와 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쉽게 말하자면은 뿌리와 줄기에 있는 이러한 회사들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게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플랫폼이 나오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누가 이겨도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면은 글로벌 메타버스는 꼭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무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열매는 콘텐츠, 게임,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줄기에는 VR, AR 기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뿌리에는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5G 인프라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들은 열매에 해당이 되고, 글로벌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왜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각의 ETF의 기초지수는 다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스타, 타이거, 코덱스, 내비게이터,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기초지수는 이렇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정말 빠르게 보자면 일단 첫 번째 KB스타, 파운튼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무어게이트가 업무 대행을 하는 지수를 추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수는 56종목, 정기 변경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조금 빠르게 돌아갈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 자, 산출 기간은 인덱시스고요. 여기서는 종목수가 50종목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뽑았나 봤더니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으로 50종목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뭔가 봤더니 IP 콘텐츠, 플랫폼, 결제, 광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드웨어 5G 이렇게 꼽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코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0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플랫폼에서 8개, 장비에서 8개, 그리고 콘텐츠에서 8개, 그리고 플러스 통합 키워드 상위 16종목을 선정을 한 다음에 총 40종목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의 종목 변경은 1년에 2번, 그리고 비중 조정 및 추가 편입은 연 4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산출 기간은 블룸버그, 그리고 구성 종목이 무려 208종목이나 됩니다. 진짜 많네요. 그리고 플러스 정기 변경은 아까와 똑같이 연 2번, 그리고 비중 변경은 연 4회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ETF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오늘 상장한 ETF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ETF. 첫날부터 진짜 뜨거웠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 ETF는 오늘 개인 매수상이 탑10에도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덱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납니다. 거래량이 무려 900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들 매수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오늘 외국인도 매수상위 탑10 안에 이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를 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 내비게이터는 거래량이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KB스타는 그나마 괜찮긴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ETF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을 확인해보니까 타이거와 코덱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선택하기에 조금 적합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이거와 코덱스 이 두 가지의 구성 종목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 자, 여기에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보자면 엔비디아,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이렇게 5가지 기업이 비중을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하이브 그리고 넥슨 이러한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떠올린 기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유니티, 로블록스 이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ETF는 이 두 가지 기업의 비중을 조금 높게 다뤘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 이걸 보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ETF는 글로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 이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로블록스랑 유니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만의 장점을 꼽자면 안정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상위 6개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렇게 누구라도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기업들이 1등부터 6등까지 빵빵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비중도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의 한 축과 투자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진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미래 과연 얼마나 성장하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사업 확대 의지를 담아 사명을 메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메타버스가 가벼운 이름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시장 성장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44% 성장하는 메타버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꼭 사서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단기로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모으면서 쭉 들고 갈 그러한 ETF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개 중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래량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아니면은 타이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타이거는 로블록스, 유니티 이런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코덱스는 미국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알파벳, 마소,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5대장이 35%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봐도 끝까지 가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입맛에 맞는 ETF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장한 따끈따끈한 ETF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기리분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